중대장. 예, 대대장님. 무슨 일로? 그 저번에 대대 인명사고 난 거 알고 있지? 예? 저희 중대원이긴 하지만 파견 배속 지원된 인원으로. 야, 중대장. 그래도 네 부하였잖아.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예? 받들겠습니다. 중대장. 그 자네가 이번에 그 소원수리에 이름이 나와서 그 잠시 보충대 좀. 예? 대대장님, 저 변호사 선임해서 오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로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그래? 이런 일일수록 초기에 제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다 억울하게 징계라도 받으면 진급도 못하고 호봉 승급 지연, 각종 수당 미지급 등 금전적 손해가 변호사 선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캡틴 법률사무소를 출동시킬 시간이 왔군. 억울한 당신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캡틴 법률사무소. 자, 얼마 전에 우리가 군 장병들 처우 개선 관련해서 소령 직책 수행 경비 이제 5만 원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일 당직 근무비가 이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직 근무비가 6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게 아니죠. 4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기호 형이 왜 이렇게 썼는가?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처음에 애초에 이게 어디 잘못 전파가 됐어. 그러니까 저게 국방부에서는 원래 6만 원으로 하자 그랬어. 6만 원으로. 국방부에서는 6만 원으로 하자 그랬는데 10만 원으로 우리가 올렸다. 국방부가 주장한 6만 원보다 우리가 10만 원으로 올렸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호 형네가 현수막에 쓴 건지 아니면 진짜 기호 형이 6만 원으로 알고 있던 건지 이거 확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내 생각에는 기호 형은 이게 지금이 6만 원으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번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은연중에 6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지. 여기서도 편수막에서도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좀 더 드라마틱해 보이는 건데 6만 원에서 10만 원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애초에 휴일 당직 근무비는 4만 원이었어요. 이제 기호 형이 내가 볼 때는 잘 몰라고 했던가. 기호 형이 하는 건 아니죠. 부하들이 하는 건데 기호 형의 부하들마저도 잘 몰랐다. 야, 바보들아 이거 현수막 쓸 때는 4에서 10만 원으로 해야지. 그래야 더 커 보이잖아. 6만 원은 국방부 예상 아니었고 국방부가 6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했던 걸 10만 원으로 올렸다라는 거 아니야. 그 이왕 자랑할 거면 제대로 자랑을 하던가.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했다고. 이거 현수막 붙여놓고도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철원군에서 보내. 철원군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이 우리 4만 원인데 무슨 6만 원 10만 원이야? 바보 아니야? 라고 찍어서 보낸 거란 말이야. 기호 형 이거 아무리 잘해놓고 이게 이런 거 뭐라 그래? 조도 지랄이다. 잘해놓고 욕먹는 거다. 제대로 알고 해야지. 기호 형이 그러지 않았겠지만 기호 형 이제 부하들이 이렇게 했겠죠. 이거는 잘못 쓰신 것 같고요. 아무튼 기호 형 고생했고, 근데 기호 형이 저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당직 근무비 새빨간 거짓말이다 했지만 결국은 김상호 말이 맞았고 우리 기호 형 말이 틀렸다는 거 다시 한번 기호 형께서 반성하시고 기호 형이 방군 유튜버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신다면 기호 형과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기호 형이 분명히 싸준다더라 안 준다더라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내 말이 맞았잖아. 아무튼 평일 3만 원, 주말 1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평일 한 5만 원 돼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아쉽고, 근데 이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당직 근무비가 오르면서 지금 당직 근무 개소를 줄인다고 해서 사람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 메일 내가 난 받았는데 당직 근무자들을 줄이고 있어요. 당직 부관이랑 당직 부사관을 없앤다 그랬나? 근데 그 제보 받았는데 어디다 뒀지? 지금 당직 근무자들을 통합해가지고 이제 이거 한마디로 이게 당직 근무비가 줄었다는 게 그만큼 임무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4만 원짜리 3명이 쓰던 거를 이제는 10만 원짜리 1명이 쓰는 거예요. 1명이 쓰는 걸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당직 근무비가 지금 10월 달부터 지급이 안 된 부대가 많아요. 빨리 당직 근무비 빨리 지급해 주시고, 그리고 주말도 10만 원은 사실 적은 거죠. 10만 원 적은 겁니다. 한 15만 원 선으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좀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당직 근무잖아요. 우리는 숙직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숙직을 하면서도 저 돈을 받는데 우리는 숙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직으로 24시간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이면 사실 적은 거죠. 한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거 좀 재밌는데, 자, 2군단 2공병여단에 당직사령이 이런 걸 했답니다. 12월 11일 21시에 개인 점호 시간이 끝나고 22시에 점호를 대기 중인데 당직사령이 TV를 보라고 했대. 근데 이걸 보라고 했대. 나이키 브랜드를 이긴 중국 브랜드 안타. 이게 지상이 상급부대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점호하는 중에 중국 브랜드를 언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라고 지시한 당직사령의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상급부대 지휘상이라면 그것 또한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나라가 정말 공산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되어 김상호님께 확인차 제보합니다. 이렇게 내용하는데, 근데 TV를 보라는 건 알겠는데 프로그램을 지정해준다고? 하필 그 프로그램이 나이키를 이긴 중국 브랜드 안타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안타라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타 브랜드 아세요? 안타라는 이제 중국 브랜드입니다. 내수 시장이 활발해가지고 브랜드가 엄청 잘 팔려요. 그래도 나이키를 이긴 안타라 그래가지고 잘 팔린다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프로그램을 보라고 했다는데 정훈 사이트에 정이 나와 있나?
좀 특이하네요. 저런 거를 왜 보라고 했을까? 아, 안타가 아크테리스 먹었다고요? 저 회사를 먹었다고요? 리닝 회사를 먹었다고요? 아무튼 왜 이런 거를 보라고 했는지 저는 의도는 모르겠고, 그냥 나쁜 의도로 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중국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TV를 보라고 했으니까 MP스는 아닐 겁니다. TV로 보라고 했으니까 시사 관련해서 보는 거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근데 왜 이 프로그램을 보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중국을 경계하자, 그런 시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공사나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친구. 중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중국은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쌀뜨겸손을 잠깐 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사관 진급 발표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자, 부사관 진급 선발 결과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서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 건설을 기여하는 삼시라고 읽어야 되나? 올바름, 유능함, 헌신을 갖춘 우수부사관을 선발했다. 자, 공석은 3192석이고요. 올바른 품성과 자질, 리더십을, 팔로우십을 겸비한 인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휘관이 추천하는 사람, 주임원사가 이놈 하는 사람이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전문성, 역량 뭐 다 필요 없고요. 뭐 300워리어도 안 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죠?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그냥 주임원사가 이놈 하면 예, 알겠습니다, 요 하면 가는 거지. 사단장님이 주임원사 누구 진급시키면 돼요? 아, 이놈 새끼 진급시키시면 됩니다. 야, 김중사 진급시켜, 이런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여기서 뭐 팔로우십, 창끝 전투력의 뭐 위상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주임원사님이 이놈 그런 거거든요. 진행시켜, 주임원사님이 진행시켜, 그냥 한마디면 진급하는 거예요. 뭐 최정예를 따던 뭐 아무튼 의미가 없다. 자, 이 문서는 대위가 아닙니다. 대비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진급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 역할. 자,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재밌다기보다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지금 부사관들이 체력 검정, 신체 검상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해 선발할 수 있었 선발조차 못하던 인원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체력 검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웠다. 기본과 기초에 충실할 수 있는 군 복무 자세와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부사관들 진급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체력 특급이 기본이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급을 꺼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조직 문화가 좀 많이 이상해진 거죠. 자, 그런데 진급 발표 시기는 계속 밀려져서 최근에 뭐 계엄 터지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최근 6번만 먼저 진급 발표가 났는데, 남편 말로는 하나같이 말 한 번씩 나온 사람들이 원사가 되고 까마득한 후임 군번이 상사가 되고, 이게 왜 문제냐? 이분이 3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3사단에서만 오래 근무한 간부들 특징이 사건 사고 없이 오히려 표창이나 군단의 상을 많이 받을 만큼 모범적인 사람도 아직 중서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고치고 다른 부대로 전출 가면 바로 진급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히려 사고치고 후방으로 내려가서 진급한 간부들이 많답니다. 저는 솔직히 군이 너무 멋있고 한때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어서 지금 남편과 결혼했는데, 현재 임신 중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는 사람 없는 철원이란 지역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이 외박 나와가지고 얼굴 볼까 말까 하고 남편을 바라보고 삽니다. 남편분이 GOP에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평소 평판이 좋아서 군생활 13년 내내 용사들한테 한 번도 찔린 적 없고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는데 표창도 받고 하는데, 이번이 4차인가 5차인가 왜 이렇게 밀리는지 모르겠다. 아직 자기보다 1, 2년 더한 선임들도 중사라고 한다. 이번에는 3, 4년 후임이 상사가 됐다고 한다. 중대안에서 원사가 나오고 원래는 주임원사는 사단으로 간다고 하고, 딱 봐도 라인은 잣단 것 같다. 하소연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다. 요즘 하사를 인간한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그 와중에 장기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답니다. 후방보다야 전방이 더 인력이 좋겠지만 이마저도 직책 겸업을 하는 경우는 당연시되고, 중사들은 포화 상태다. 더 고생하는 후방보다 자리가 안 나면 누가 전방에 있을까 싶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메일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에 707이 진급이 거의 안 됐다는 얘기도 전 들었어요. 계엄 때문에 보복하는 걸로, 계엄 보복으로 707이 거의 진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근데 지금 GOP에 고생하는 분들부터 먼저 진급을 시켜줘야죠. 왜냐면 진급자 교류로 인해서 전방으로 보내고는 있는데, 전방으로 간 사람들이 진급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급시키면 상사로 진급하면 밑으로 내려갈까봐 진급 안 시킨 거 아니야?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중사를 진급시키면 진급자 교류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서 진급 안 시키는 거 아닐까? 아무튼 킹리적 합리적 의심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제 와이프분이 모르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 잘하니까 상사 진급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상사 진급하면 후방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진급을 안 시킬 수도 있지. 아, 진짜로. 아니, 부사관들은 영어반 간다 그러면 못 가게 막잖아. 부사관들은 뭐 잘 나가게 보직 좋은 데 가려면 오히려 막아버리잖아. 일 잘하는 애들은. 어딜 도망가 이 새끼 하면서. 너 없으면 우리 부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승진해도 1년 있으면 가니까 1년을 아예 못 가게 막는 거죠. 그러려고 진급 안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만한 킹리적 의심이 드는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좀 조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먼저 진급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번에 진급 발표가 나고 어떤 연대장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부상한 진급 발표가 날 시 서로 비방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안 하고 배합한다. 진급 결과 발표 시 비방보다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개발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분은 진급에 떨어져가지고 존나 열받아 죽겠는데 갑자기 야 진급 안 된 거 다 네가 열심히 안 한 거야. 배합하지 마 라고 연대장님이 카톡을 보낸 거죠. 지시사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톡 받고 이 씨부랄 진급도 안 됐는데 갑자기 너가 열심히 안 한 거임? 배합하지 마셈? 이렇게 연대장님한테 지심이 강조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 카톡을 받자마자 부들부들하면서 이 씨부랄 제가 봐도 열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부상한 발표가 있다. 진급한 친구들은 축하하고 비선된 친구들은 오히려 비선된 사람을 챙겨야 돼. 왜? 진급한 사람은 어차피 누가 챙겨? 가족들도 챙기고 친구들도 챙기고 주변 사람들도 챙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선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괜히 말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그래서 비선됐을 때는 일부러 전화도 안 해요. 한 2, 3일 있다가 전화해. 한 5, 6일 있다가 전화를 해. 바로 전화하면 또 마음이 안 좋을까봐 진급한 사람들은 바로 전화해요. 진급하면 바로 전화해서 축하한다 고생했어 하고 오히려 비선된 사람들은 하루 이틀 기다려줘. 마음을 좀 천천히 먹게끔 전화해서 걷다 대고 야 힘내 그런 말 들리지도 않아. 힘내 괜찮아 내년에는 되겠지 그런 말 들리지도 않는다고 비선된 사람들한테는.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본인은 열심히 안 한 거니까 배합하지 마셈 이렇게 좀 환장할 이런 어록을 연대장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어떤 연대장일까요? 연대장님은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다 여단으로 승격됐으니까 아무튼 땡땡 연대입니다. 참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 연대장님 좀 감수성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죠 형님. 형님 만약에 진급 떨어졌는데 형님한테 다 안 된 건 네 탓이야 응? 남 탓하지 마셈 이렇게 카톡 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자 지금 여군들 관련해서 진급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여군들은 사람이 없어요. 여군들은 TO가 있어가지고 여군들은 여군들끼리만 진급을 해요. 여군들이 왜 진급이 잘 되느냐?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임신 출산 등으로 여군들은 전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군들은 항상 TO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군들 웬만하면 진급을 해요. 또 여군들 편지를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군들은 좀 이렇게 진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군들의 잘못은 아니고 정책상 여군들 자리가 많이 나니까 되는 거지. 이거를 그 여군들이 진급했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고 막 나쁜 연인이 뭐 체력도 안 좋은 연인이 진급했니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군의 진급 체계의 문제인 거예요. 자 아무튼 비선자에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연대장님 그러지 마세요. 누군지 전 압니다. 형님 그러지 맙시다. 자 지상작전사령부 화령여단 강제 교류 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지작사 화령여단에서 복무 중인 10년차 중사인데요. 최근에 여단 내에 진행하려는 10년 이상 근무자 대상 강제 교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부당함을 느껴 제보드립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여단 예하대 내 주임원사와 행정보호관 갈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봐요. 대대에서 주임원사랑 행정보호관이랑 싸웠나 봅니다. 개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여단 전체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들을 강제로 이동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갈등 당사자나 해당 부대에 대한 조치가 아닌 아무런 무관한 인원들을 전부 다 섞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부당한 이유는 책임이 없는 부사관에게 부사관 전체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이고요. 갈등의 원인은 명확히 특정 부대 내부의 갈등 문제인데 여단 전체 부사관들이 강제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들이 대부분 가정이 있고 생활 기반이 잡혀 있는데 자녀 학교, 배우자, 직장, 주거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가 많은데 한순간 행정조치로 가족 전체가 흔들릴 위험에 있습니다. 환장할 일이네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 부사관들 인사는 지휘관들이 그냥 거의 이거야. 타노스야. 바꿔. 다 바뀌어. 그러니까 무슨 그냥 핑거스냅 한 방이면은 부사관들은 그냥 내가 보직이 남았고 뭐가 남았고 상관없이 다 바꿔버려야 돼. 그냥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뭔가 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왔으니까 몇 년 동안 내가 이 부대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지휘관이 와가지고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자, 진급을 앞두고 있는 인원이 대다수고 이번 강제교로 이동한 뒤에 진급을 하기도 힘들어지며 진급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짧은 기간 두 번의 교류의 가능성이 크다. 이동했는데 또 진급하면 또 이동해야 되니까. 자,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1차원적인 조치이며 당사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 해결을 절차를 밟는 건 정상인데 그러나 이 정책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가리지 않고 여단 전체를 휘두르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정작 주임원사 행보관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힘없는 중상사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장병 사기와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제해되었고 현장에서 매우 큰 불만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교류로 인한 전역을 생각하는 동료, 맞벌이 부부 갈등, 아직도 전역률이 모자란가 의심이 된다. 자, 요청 및 제보의 목적은 이번 강제교류 조치는 부사관의 가족, 사기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무관한 부사관들이 피해 입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개인 간의 문제를 여단 전체로 확장해서 희생시키는 방식은 절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내오셨는데, 자, 활양여단 부사관 계획인사 시행하다 그래가지고 계획인사 대상 26년 6본 지역사 계획인사 여단 분류 인원 10년 이상 근무자들을 다 섞어버리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봐도 여단 이제 우리 장교들은 보직을 한 2년 3년 끝나면 이동할 걸 대충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좀 재밌는 게 이런 거야. 보면은 애가 고3이면은 고3 자녀를 둔 부사관은 대학 입시 때까지 유예를 한대. 야, 그러면은 고2는? 고1 말은? 고2는 전학 가도 괜찮아? 고2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3만 우리가 지켜주면은 대학 가는 거야?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고3만 우리가 공부 잘하면 대학 가? 고2는 안 중요해? 사춘기 시절 애들 이사 가는 거 그렇게 안 중요해? 그러니까 장교들은 이사 자주 다니니까 알바노야? 부하들에 대한 그거는? 고충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활양여단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주말 부부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이사를 못 간다면 관사를 빼야 되는데 그 근처에 또 전세를 알아봐야 되고 단순히 이 부대 이동이라는 거는 나만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모든 살림 기반을 다 뿌리채 뽑아서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교류를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관사를 비워줘야 되는데 다른 부사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또 집을 구해야 되지. 또 이사해야 되지. 또 난 주말 부부 해야 돼.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제가 어떻게 육아휴직을 내던가 아니면 직보반에 가버리면 스탑이잖아요. 전역 줘서 낸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 전역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은 야, 자기야 이번에 어차피 연금 받으니까 그냥 전역할까? 왜? 아니 우리 애가 좀 있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갑자기 이동하라고 그러고 주말부부 자신 있냐? 당신도 직장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랑 난 떨어져서 주말부부 할 거냐? 그러면은 어떡하지? 어차피 연금도 나왔으니까 이제 전역할까? 전역한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말하는 중견 간부들을 이탈한다? 이걸 더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없는 이런 부대 이동이 발생하면은 저 같아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전역을 던져버리죠. 안 되겠다. 전역한 게 맞는 것 같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전역을 하라고 나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전역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활양여단 이건 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진급자 교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또 조금 아쉽습니다. 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부대관리 훈령에서 모범 장병 시찰해가지고 모병 장병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포상을 하는 게 있어요. 모범 장병과 그 가족을 격려하고 복무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라고 있거든요. 여기 군인 가족들 고생하죠. 아까 봤던 이런 활용여단 이런데 막 분류돼가지고 가족들도 막 고생하고 그런 가족들이 있겠죠. 그쵸? 가족들이 같이 고생하잖아요. 남편이 맨날 새벽에 출근하고 뭐 새벽에 퇴근하고 아이도 육아도 못하고 우리 아빠 때문에 이사도 다니고 그쵸? 부사관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모봉장병 선발 보시면 자, 부사관은 제주도, 소령은 동남아시아, 중대령은 유럽. 아니 군인 가족도 계급이 있나요? 같은 고생을 해서 보상을 받고 같은 모범 장병으로 돼서 해외를 보내주는데 그죠? 재밌는 건 이거예요. 준 부사관이 훨씬 많은데 60상이고 중대령은 훨씬 적은데 90상입니다. 그럼 중대령은 거진 보내주는 거죠? 맞잖아요. 부사관이 훨씬 많아요, 인원이. 근데 60상이야. 쌍도, 인원도. 근데 중대령이 훨씬 적은데 90상이야. 근데 유럽이야. 이 정책을 짜는 놈들 봐봐. 근데 중대령은 유럽 9일, 소령은 6일, 부사관은 원사로 30년 넘게 해도 4일. 제주도. 아니 이게 우리 군대가 이런 게 문제야. 나는 못 가더라도 우리 부하를 보내줘야 돼요. 이게 리더의 자질이고 전쟁이 나서 우리가 전투 중이라도 나는 굶더라도 우리 소대원은 굶기면 안 됩니다. 나는 적게 먹더라도 우리 부하 입에 하나 더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나는 생존할 수 있는 만큼만 먹되 목마르더라도 부하들 먼저 먹이고 남은 거 먹는 게 장교입니다. 혹은 부하들이 먼저 먹고 부하들이 소회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라고 따로 빼놓으면 야 니들 먼저 먹지 고맙다라고 먹는 거예요. 부하들 먹는 거 다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꼰대 같은 얘기지만 장교들은 밥 먹을 때 품위를 지키라는 얘기가 얼마나 힘들고 막 땀 흘리고 막 정신이 막 너무 배고파서 걸신이 들려도 밥이 나왔다고 해서 부하들 앞에서 허겁지겁 먹는 게
그건 장교로서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것도 통제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초군수한테 괴롭히는 게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장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되고 부하를 먼저 챙겨야 되고. 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중대령은 더 많이 가고 90상이 가고 부사관들은 훨씬 더 사람이 많은데 60상이 제주도를 갑니다. 2배 차이가 나요. 나는 정말 창피해 이런 게 우리 군대가. 나는 우리 부사관, 병사 더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 오히려 장교들이 덜 챙겼으면 좋겠어. 어차피 월급 더 많이 받으니까. 더 권한도 많으니까. 우리가 몸도 더 많이 안 쓰니까. 그리고 나서 차라리 부하들이 더 좋은 데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책을 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멋있는 리더들 아닐까? 근데 이 정책을 짠 사람들이 누구야? 이 정책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고. 뭐 장군들이 인거 짜겠어? 물론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사관들 급수가 낮으니까 이제 저 4일밖에 안 나고 제주도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군대만이라도 고생하는 사람들 더 챙겨주자. 중대령이면 사실 좀 있으면 전역하잖아. 그만큼 나라에 헌신한 거 알겠는데 그만큼 연금 나오잖아. 헌신한 만큼 연금도 나오고 그만큼 대우 받잖아. 사실. 근데 중대령은 훨씬 더 소수인데 90상이 가고 부사관하고 준사관은 훨씬 더 많은데 60상이 가고 이거는 너무 짜친다. 짜치고 그리고 부사관들은 제주도 보내주고 국내 여행이고 장교들 연간 장교들은 해외로 보내주고 그것도 유럽으로 보내주고 아 진짜 이거는 제가 봐도 더러워요. 더럽고 짜칩니다. 이런 게 바로 처우 개선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부사관들에 대한 존중인데 이런 게 너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나온 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사관 분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글은 이제 봅시다. 보지 맙시다. 자, 육군의 중추라고 하는 부사관들이 과연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가? 핵심적 계층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육군 주임원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각계각층의 분들에게 공유하여 변화의 기회를 좀 얻길 바란다. 육군 주임원사 게시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육군 주임원사님한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육군 주임원사님도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사관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최소한 우리 원사급들이라도 중대령이랑 같은 급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라도 이야기라도 해봐야지. 다른 건 몰라도 오케이. 그래 니네 중대령 세? 살 소령급이라도 맞춰줘라. 6일 정도로 해서 우리 원사들만이라도 30년 이상한 원사들만이라도 중대령급이나 소령급 중간급이나 좀 끼워줘라. 연수로 따져야지 계급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육군 주임원사님은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다 후배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육군 주임원사님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저도 좀 이게 안타깝습니다. 신분 좀 무슨 요즘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 이 멋은 놈 새끼가 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주인이 모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가장 적은 인원의 분포가 가장 좋은 지역을 가장 길게 가장 많은 인원 분포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짧은 기간 국내 지역 가는 것이 안타깝고 이런 정책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미디어 노출되지 않는 이상 내부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김상호가 또 미디어니까 나름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계층별로 우열을 가려서 유럽 동네와 제주도로 배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 및 뜻에 걸맞게요. 계급이 더 높아야 우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충성 해당 내용에 대해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별로 아시는 분들이 없을 듯합니다. 자, 부대별 부대 활동 상사 원사 준위들 모범장병으로 제주도 견학하시는 건 봤는데 연간장교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간장교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건 계신지도 궁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조용했다면 공론화되어서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전에 복지점수 관련해 글을 남겼었는데 복지점수도 연자제에 있는데 모범장병도 연자제 성립이 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사관과 결혼한 배우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모범장병의 혜택인 시찰까지도 구분되어 처벌받아야 되는지요. 자네 혹시 그 부사관 마누라인가? 예 맞습니다. 제주도 가서 귤이나 까먹어! 이런 거죠. 아빠 왜 우리는 제주도 가? 우리는 부사관이라서 그래. 아빠 내 친구는 아빠가 중령이라 유럽 간대. 아빠 우리는 어디 가? 우리는 제주도 갈 거야. 씨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도 못 가는데 뭐 그런 데가 아빠 하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부사관이라서 우리 아빠 원사라서 제주도밖에 못 가. 그런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여보 우리도 모범장병으로 해외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여보 우리는 부사관 딸이라 그 제주도밖에 못 가요. 아니 우리 윗집에 있는 그 새파랗게 어린 그 김중령은 그 유럽으로 간다는데요. 아이고 거기는 장교지 않소. 우리 같은 머슴 새끼들은 제주도를 가야지요. 아이고 가서 귤이나 먹어야겠네요. 그럽시다 여보. 뭐 이런 거야 뭐야 이씨.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를 근속 연수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격오지 점수로 한다던가 진짜 이 모봉장병 진짜 이 군에 헌신한 가족들에게 보답이 돼야죠. 급을 나눈다는 게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복지 점수도
부사관 장교가 다릅니다. 좀 안타깝네요. 여러분들도 처음 하셨겠죠?